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전화하셔가지고 연결되는 데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좋은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 세종에서 서울로 옮겨도 되겠느냐. 네네. 근데 어떤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종이 서울을 따라오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네. 단기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자, 우리가 서울에 뭐 강남도 있고 뭐 마포도 있고 용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안에는 상품이 다양해요. 뭐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뭐 브랜드 아파트도 있고 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네네. 자리가 좋은 것도 있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베스트한 탑 넘버 1 짱인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선택하려면 세종 정리를 해서 올라올 수 있는 자본이 된다 그러면은 올라오시라고 하겠는데, 네. 그게 무리라고 판단이 되면, 네. 예를 들어 세종에서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5억인데 네. 30평대가 가령, 네. 네네. 근데 마포에 왔더니 10억을 달라 그러면 예. 5억이 더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무리니까 올 필요가 없겠죠. 네네. 차라리 그냥 세종에서 올라가는 게 낫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보유세도 높아지고 가격도 높아지고, 어차피 내가 거주도 안 할 거면 네. 거주 안 하면 세금 똑같이 내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규모를 굳이 키울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 거주는 할 여력의 가능성이 조금 지금, 그러니까 바로 옮겨 타면 몰라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도 있다? 왜냐면, 네네. 그럼- 세종이 큰딸명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세종이 네. 이쪽 위쪽에 월산 일반산업단지 쪽으로도 아직 행정도시들이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네네. 물량들도 들어올 거고, 네. 인구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은 조금 이렇게 부동산이 죽었다가도 금방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예. 세종시는 지금 인구 대비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네. 인구 50만 보거든요, 여기.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럼 네. 지금 한 30만 갔나? 제가 정확히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30만 넘었어요. 그래요? 자, 네. 그러면 50만이 목표인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다 들어가서 멈추면 네. 세종시에 대한 주변의 확장성은 약하잖아요. 대전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예. 그랬을 때는 저는 이게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상승인데 어떤 그 턱밑까지 올라가면 유지해서 하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서울로 오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여력이 된다고 하시니까. 네네. 근데 여력이 안 되면 굳이, 왜냐면 집값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세종하고 서울하고. 아,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니까 탈금에 맞는 네. 그러니까 전세 끼고 갭 투자할 만한 대로 선택하면 조금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나 마포, 용산 같은 거는 조금 무리가 되면은 예. 뭐 그 돈에 맞는 대비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전세 보증금을 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될까요? 아니, 오셔도 돼요. 그죠? 오셔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예. 내가 세종에서 갖고 있었고 3년 네. 정도 시간을 갖고 있었고 세종이 예. 지금부터 저는 한 4, 5년 정도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여기 낮은 데서 올라가는 폭, 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서울에다가 샀다고 치시자고요. 네. 4, 5년 만에 이게 20억이 될까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20억이 돼서 안 살면 네. 세금 어차피 50%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죠? 네네. 그리고 안 파는 동안에 이게 무게가 올라갈수록 보유세도 강화가 되고 아, 예.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성비를 아. 놓고 봤을 때. 네네네네. 그런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더 갖고 있을 거면 세종을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 예. 한 5년 안쪽으로 보면 세종을 갖고 있는 게 맞고, 예. 한 10년 이상까지도 보고 내가 들어가서 장기 보유까지 1주택으로 가겠다고 하면 네. 10년 거주에 10년 보유면은 장특공이 80%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0억을 사서 20억이 되면 80% 할인이니까 8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내가 전략을 한 10년 전략을 짜고 갈 거냐, 네. 한 4, 5년 정도의 단중기의 중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고 갈 거냐, 네. 이거에 따라서 선택이 좀 달라지신다는 거예요. 세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아, 네. 그죠? 네네. 세종은 충청도에서 유일하게 투기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만큼 현재까지는 계속 성장 도시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머릿속에 오늘 제가 그냥 짧게 답변을 드리면 한 네. 5년 정도, 4, 5년 정도 갖고 있을 거면 그냥 세종을 갖고 있고요. 네. 한 10년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서울로 올라오세요. 아, 네네네. 이렇게 답변 드려볼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네. 강변 좀 잠깐. 아, 말씀해 가연 주시면- 묵단지? 여기는 네네. 따님 기준에서 그냥 거주하시면서 여기도 장기 보유하세요. 아, 네. 왜냐하면 크게 네. 세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한강면 라인에 역세권을 낀 데 중에 네. 대단지가 별로 없어요. 네네. 그리고 한강면 라인 끼고 있는 데 중에 용적률이 낮아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 높이가 낮아. 그러니까 네네. 올린다고 했을 때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예. 그리고 예. 일반 대단지 대비했을 때 이게 과거에 해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라인들보다 대지 지분이 좀 요율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완전 장기로 봤을 때 네. 네. 단기 시점에서는 가격이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가치가 있어서 매매가가 오른 건 좋은데 이걸 떠받치고 하는 전세가율은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는 예. 것만큼. 전세가는 안 네.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우리 따님은 지금 거주를 하니까 네. 전세에 대한 뭐 어떤 임차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몽땅 다 넣었으니까. 예. 예. 네네. 그리고 여기서 거주요건을 가져가서 1주택이면 뭐 9억이라든가 그 이상에 대한 어떤 장특공이라든가 다양한 거를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죠? 네. 결혼해서 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굳이 뭐. 그래도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장이 고금방이라 예. 거기서 그냥 조금 더 잘 거주했으면 좋겠어서. 아유, 어머님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엄청 잘해주신 거예요. 이거 따님 그래. 눈높이에서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직 결혼 안 했으면. 뭐 반비례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신랑감만 찾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 말해요. 하여튼 아니 이제- 부동산은 선택을 너무 잘해놨으니까 이제 뭐 사이만 잘 치지면은 뭐 따봉이지 뭐.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은 용단지는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나중에 뭐 용적률 같은 거 높여가지고서는 우리 어머님 상향해서 지금 몇 이렇게- 학년이세요? 저 6학년 5반이에요. 6학년 5반? 네. 오늘 6학년 5반 많이 오시네. 30년 가져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